제10화 대운을 잡아라에서는 거짓은 커지고 참았던 진실은 터져버린다. 상처는 깊어지고 누군가는 또 한 발 물러선다. 무철은 리어카를 밀고 있었다. 도심바람이 등을 밀었다. 바퀴가 턱에 걸려 흔들렸다. 그 순간 차가 다가왔다. 급브레이크와 경적이 터졌다. 무철은 놀라 몸을 틀었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노인이 내리며 소리쳤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신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무철은 말을 잃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노인은 소리를 높여갔다. 이거 고장나면 어쩔 건가? 이따위로 살면 안 부끄러워요. 무철은 얼굴이 붉어졌다. 참으려 했지만 숨이 가빴다. 리어카를 다시 움켜쥐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순간 시민 하나가 외쳤다. 영상 찍어야겠어 찍어. 휴대폰들이 그를 향했다. 무철은 리어카를 밀었다. 노인은 놀라 뒤로 물러났다. 사람들이 웅성이며 찍었다. 누군가 경찰을 부르자 했다. 그의 고함이 울려 퍼졌다. 왜 나만 참아야 합니까? 그 장면은 빠르게 퍼졌다. 거리에 난동자라 불렸다. 편집된 영상은 자극적이었다. 제목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경찰서에 있었다. 찬 바닥 위에 조용히 앉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나빴던 걸까? 아무도 내 이야긴 듣지 않았다. 진실은 짧은 영상에 없었다. 무철은 입을 닫고 있었다. 다시는 말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카메라 앞에 서지 않겠다. 무철은 밤새 뒤척이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은 켜졌다 꺼졌다. 손끝이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뉴스 속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거리에 난동자라는 자막이 떴다. 짧은 영상 속 얼굴은 그의 것이었다. 노인의 비틀거림만이 강조되었다. 상황의 맥락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입을 꾹 다물고 영상을 껐다. 하지만 댓글은 멈추지 않았다. 비난은 너무 빠르게 몰려들었다. 악플은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누구도 진실을 묻지 않았다. 무철은 이불을 끌어 얼굴을 덮었다. 하지만 심장은 조용하지 않았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예능 프로그램에 잠시 나왔었다. 자극적인 편집으로 욕을 먹었었다. 이번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그는 손을 머리에 얹고 한숨 쉬었다. 왜 더 조용히 행동하지 못했을까? 왜 처음에 사과하지 않았을까? 그는 끝없이 자신을 되짚었다. 잠은 오지 않았고 눈은 붉어졌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새벽은 조용히 밝아지고 있었다. 무철은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 찬물을 꺼냈다. 거울을 보며 얼굴을 마주했다. 지친 눈동자에 힘이 없었다. 턱은 무겁고 입술은 메말라 있었다.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낯선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다. 기자의 전화였다. 입장을 묻는 말이 이어졌다. 무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곧이어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당신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익명의 번호였다. 무철은 한참을 문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결국 휴대폰을 껐다. 침대에 누운 그는 눈을 감았다. 나는 정말 잘못한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노인을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었다. 밀쳐진 상황 속 반응이었다. 그 기억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은 오직 영상만을 믿었다. 무철은 그게 가장 괴로웠다. 미지는 회의실을 나왔다. 몸은 가볍고 마음은 무거웠다. 대표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의 말투는 익숙하고 지긋했다. 언제나 직원은 조용해야 했다. 그는 대화를 원하지 않았다. 명령과 복종만이 존재했다. 미지는 오래 참아왔다. 수없이 넘긴 야근 일정표, 누적된 무시와 소외된 목소리. 그녀는 점점 무뎌져 갔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넘쳤다. 마감은 현실을 무시하고 있었다. 대표는 불가능한 지시를 남겼다.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미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 문은 묵직하게 닫혔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대표는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이었다.
당신이 지금 뭐라고 했는지 아나? 그 말에 미진은 입을 열었다. 그동안 참은 게 많았습니다. 이제 저도 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사직서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대표의 손이 떨리는 듯 보였다. 미진은 회사를 나섰다. 로비의 조명은 눈부셨다. 출입문이 열리고 빛이 들어왔다. 건물 밖 공기는 차가웠다. 자유라는 단어가 가슴에 떠올랐다.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다. 휴대폰 진동이 손끝을 흔들었다. 화면엔 광식의 이름이 아니었다. 대신 친구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미진, 광식이 요즘 일 없는 거 알았어. 벌써 정리한 지 좀 됐다던데. 그 말을 읽는 순간 멈췄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미진은 다시 읽고 또 읽었다. 광식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다. 자신만 몰랐다는 사실에 숨이 멎었다. 그동안 내가 뭘 놓쳤던 걸까? 한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 미진은 하늘을 바라봤다. 밝은 햇살이 너무 잔인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다리가 천천히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집으로 향했다.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대식은 소파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손엔 구겨진 복권 광고지를 들고 있었다. 지우는 머뭇거리며 거실로 조용히 들어섰다. 할아버지, 나 할 말 있어. 진짜 중요한 거야. 대식은 반쯤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렸다. 이번엔 또 뭔 사고를 쳤니, 지우야? 지우는 손에 쥔 무언가를 내밀었다. 종이 한 장이 떨리는 손끝에 들려 있었다. 혹시 이거 할아버지가 잃어버린 거야? 대식은 자세를 바로 하고 그걸 바라봤다. 복권이었다. 구겨졌지만 번호는 선명했다. 이게 어디서 났어? 누구한테 받은 거야? 지우는 작게 대답했다. 아빠 책상 서랍. 거기서 이거랑 다른 종이도 있었어. 대식은 복권을 들고 두 눈을 크게 떴다. 그 번호는 너무나 익숙한 숫자였다. 이건 내가 샀던 그 복권이 분명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이거 맞으면 진짜 부자야. 대식은 입을 다문 채 복권을 확인했다. 잠시 뒤 그의 손끝이 천천히 떨렸다. 맞았다. 번호가 전부 일치하고 있었다. 그는 숨을 삼키며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근데 이게 왜 광식이 서랍에 있었던 거지? 지우는 말없이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다. 거실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어갔다. 광식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은 어두웠고 시계는 10시를 가리켰다. 그는 손에 든 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주방에서 물을 따르려다 컵을 떨어뜨렸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광식은 말없이 유리를 바라보다 주저앉았다. 지우는 조용히 다가와 유리 조각을 치웠다. 아빠, 손 다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멍해? 광식은 손등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냥 잠시 멍했어. 지우는 유리 조각을 조심스레 쓰레바지에 담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아빠, 그 복권 진짜 맞는 거였어. 광식은 손에 들었던 종이들을 내려다봤다. 복권 아래 깔린 서류 한 장을 천천히 들었다. 계약서였다. 지우가 말했던 그 서류였다. 대식 앞으로 양도된 복권 관련 위임장. 그리고 날짜는 무려 한 달 전이었다. 광식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숨을 몰아쉬었다. 지우는 천천히 광식 옆에 앉아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아빠, 왜 이런 거 숨겼어? 우리 가족인데. 광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처음엔 돌려줄 생각이었어, 진짜로.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 나 자신이 작아졌고. 이게 기회 같았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지우는 그 말을 듣고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거실엔 다시 정적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미지는 조용히 현관 앞에 섰다. 문틈 사이로 낮은 대화가 들렸다.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섰다. 광식과 지우가 마주 앉아 있었다. 거실엔 어둠과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엄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지금 다 들은 거지. 미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광식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다. 미진의 눈빛은 단단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천천히 식탁에 앉았다.
광식은 말을 꺼내려다 멈칫했다. 그 복권 진짜였지 맞는 번호였고 미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걸 왜 숨겼어? 도대체 왜 그랬어? 광식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말하려 했어.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그건 핑계야. 넌 기회를 택한 거야. 가족이 아니라 복권을 먼저 선택했지. 지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미지는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다. 그 복권 누구 거야? 처음부터 누구 거였냐? 광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미진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난 돈보다 진심을 먼저 믿는 사람이야. 넌 그 진심을 버렸고 나도 함께 버린 거야. 광식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다. 거실엔 다시 정적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다. 창밖의 어둠은 더 짙어져만 갔다. 다음 날 아침은 기이할 만큼 조용했다. 식탁 위엔 말라버린 빵이 남겨져 있었다. 지우는 우유를 따르며 고개를 숙였다. 미지는 아무 말 없이 거실을 정리했다. 광식은 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침묵했다. 그 집엔 세 사람의 숨소리만 흐르고 있었다. 지우는 조심스레 말없이 식탁을 떠났다. 가방을 메고 현관 앞에 서서 외쳤다. 학교 다녀올게. 아무도 듣지 않아도. 문이 닫히는 소리에 미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가만히 문 쪽을 바라보다 시선을 내렸다. 잠시 후 방 안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광식은 수척한 얼굴로 거실의 모습을 드러냈다. 미지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오늘 뭐 할 건데? 그냥 계속 있을 거야? 광식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일하겠다고 했지.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너 일할 수 있어, 이 상태로. 광식은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할 거야. 뭐든지 시작은 해야 하니까. 미지는 조용히 웃었다. 씁쓸한 웃음이었다. 처음엔 나도 기대했어. 내가 다시 일어서길. 근데 기대는 늘 실망으로 끝났지. 광식은 그녀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미지는 걸레를 헹구며 똑바로 말했다. 지우 앞에선 이제 변명하지 마. 넌 아빠니까 보여줘야 할 게 있어. 광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 창밖으론 흐린 햇빛이 비치고 있었다. 대식은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지우는 조용히 다가와 그 옆에 섰다. 할아버지 아빠가 다 들었대요. 대식은 물 뿌리개를 멈추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럼 엄마도 이제 아는 거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말했다. 다 말했어요. 복권도 계약서도 다. 대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늘을 올려다봤다. 바람 한 줄기가 베란다 틈을 스쳐 지나갔다. 그럼 이젠 끝인가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지우는 대식의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데 나 아빠가 불쌍했어요, 조금은. 대식은 그 말에 눈을 감았다. 불쌍한 건 맞지, 약하고 어리석어서. 근데 용서되는 건 다른 얘기야.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대식은 무표정한 얼굴로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 앞엔 미진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가운 바람을 맞은 듯 단단했다. 아버지 복권 이야기 들으셨죠? 대식은 짧게 대답했다. 다 들었다. 그럼요. 이젠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식은 그녀의 물음에 한참을 침묵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우를 바라봤다.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대식은 다시 미진을 향해 말했다. 나는 내가 뭘 원했는지 다시 생각해 볼 거다. 그리고 그 복권보다 중요한 게 뭔지. 미진은 짧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날의 침묵은 짧았지만 무거웠다. 미지는 서랍을 정리하다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엔 호텔 명세서와 카드 영수증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종이를 펼쳐 안을 들여다봤다. 작성자는 광식이었고 날짜는 지난달이었다. 지우는 거실에서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미지는 천천히 봉투를 다시 접어넣었다. 광식은 그 시각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다. 미지는 그의 등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 표정엔 평소보다 무거운 침묵이 묻어 있었다.
저녁 식탁엔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말은 없었고 젓가락 소리만 들렸다. 미지는 조용히 광식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요즘 연락하는 사람 많지 않아졌지. 광식은 놀란 듯 그녀를 보다가 웃었다. 그럼 요즘 누구랑 통화해 보통? 광식은 물컵을 들며 대답을 피했다. 거래처 조금 친구 조금 그냥 그래. 미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멈췄다. 식사는 끝났고 광식은 방으로 들어갔다. 지우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먼저 일어섰다. 미지는 혼자 남은 테이블에 앉았다. 손엔 카드 명세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녀는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종이에 남겨진 이름과 시간이 또렷했다. 잠시 뒤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다. 검색창에 이름 하나를 타이핑했다. 화면엔 익숙한 여성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 이름은 오래전 가족 모임에 왔던 여자였다. 그리고 미진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갔다. 미진은 작은 노트를 들고 집을 나섰다. 손에는 흔들리는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다. 전철 안 그녀의 눈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다. 목적지는 카드 영수증 속 이름이 적힌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 조용히 서서 입을 열었다. 저 지난달 14일 이곳 투숙 기록 확인 가능한가요? 직원은 망설이며 확인 후 고개를 들었다. 내 예약자분 성함 있으신가요? 미지는 종이에 적힌 이름을 내밀었다. 직원은 모니터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요. 해당 내역 확인해 드릴게요. 미진의 손끝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직원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맞습니다. 이분 성함으로 이틀간 머무셨고요. 동반인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호텔을 나와 그녀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아 핸드폰 사진첩을 뒤적였다. 몇 년 전 모임에서 찍은 단체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 여성 한 명을 꾹 눌러 확대했다. 광식 옆에 앉아 웃고 있는 얼굴이었다. 이름은 정선아 미진의 예전 지인이었다. 미진은 메모장에 이름을 적고 전화기를 들었다. 통화 목록을 스치듯 넘기며 정리를 시작했다. 그리고 조용히 귓속으로 속삭였다. 이제 넌 내 앞에서 웃지 못할 거야. 그녀의 눈동자에 냉기가 깃들기 시작했다. 정선아는 카페 한 구석에 먼저 도착해 있었다. 창가 자리에서 커피를 천천히 저으며 앉아 있었다. 미지는 문을 열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두 사람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서 마주쳤다. 정선아가 먼저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다. 미진아 여전히 예쁘네. 미지는 웃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의 음악은 작고 공기는 지나치게 조용했다. 주변 대화 소리조차 미진의 귀엔 들어오지 않았다. 미진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말없이 정선아를 바라보았다. 정선아는 괜스레 머리칼을 넘기며 말을 이어갔다. 무슨 일로 보자고 한 거야. 나 좀 긴장했어. 미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게 말했다. 광식이랑 요즘도 자주 연락해 언니. 정선아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어졌다. 그녀는 웃음을 지우지 않은 채 커피를 들었다. 뭐 가끔 안부 정도 물어보는 사이야. 예전처럼 친구끼리 그런 거잖아. 미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가방을 열었다. 탁자 위엔 사진 한 장과 호텔 영수증이 놓였다. 사진 속에는 광식과 정선아가 함께 웃고 있었다. 영수증엔 그들이 머문 날짜와 방번호가 적혀 있었다. 정선아는 손끝을 떨며 서류를 바라보다 고개를 떨궜다. 그 자리에선 더 이상 거짓이 설 자리가 없었다. 미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단단했다. 가끔 안부 묻는 사이가 이걸 남기진 않지. 정선아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이어갔다. 카페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갔다. 미지는 눈을 들어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언니 내가 이걸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어. 정선아는 작게 숨을 들이켠 뒤 말을 꺼냈다.
그땐 나도 너무 외로웠어, 미진아. 광식이 먼저 연락했고 난 그냥 잠깐 기대고 싶었어. 미진은 커피잔을 들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다. 기대는 친구한테 하는 게 아니야, 언니. 그건 침묵으로 배신하는 거야. 정선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을 떨었다. 카페 안의 음악이 한없이 길게 울려 퍼졌다. 미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 이 자리 기억해 두면 좋을 거야. 이게 끝은 아니니까 준비해둬.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정선아는 가만히 앉아 사진을 내려다봤다. 흐려진 웃음 아래 죄책감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광식은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꺼져 있었다. 무음 속 화면만이 천천히 장면을 바꾸고 있었다. 탁자 위엔 미진의 수첩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그 안엔 호텔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 정선아 이름 아래엔 붉은 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다. 광식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덮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짧게 울렸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정선아가 눈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젖은 머리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미진이 왔었어, 다 알고 있었어, 그녀가 말했다. 광식은 그녀를 바라보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정선아는 조용히 들어와 문을 닫았다.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광식? 광식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미지는 사진도 받고 호텔 영수증도 있었어. 그녀는 이미 끝낼 준비가 돼 있었던 거야. 정선아는 양손을 모아 쥐며 중얼거렸다. 미안하단 말밖에 할 수 없네 지금은. 광식은 고개를 들고 허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게 다 뭐였을까? 그냥 외로움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감정이었던 걸까? 정선아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저었다. 그저 내가 무너지던 그 시기에 내가 거기 있었던 거야. 광식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에 닿으며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너도 나도 잘못했어. 너무 많은 걸 잃었어. 정선아는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둘 사이엔 오래된 침묵 하나가 자리를 지켰다. 그 침묵은 방 안을 가득 채우며 흔들림 없이 머물렀다. 지우는 방 안에서 가만히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엔 정적만 흐르고 있었다. 창밖의 빗소리는 마음속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미지는 귀가 후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광식은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지우는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엄마 아빠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무거웠다. 그녀는 말없이 텔레비전을 켰다. 볼륨은 낮았고 화면 속 뉴스는 멍하게 흘렀다. 미지는 부엌으로 가 물을 마신 뒤 지우 옆에 앉았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지우가 물었다. 미지는 대답하지 않고 딸의 얼굴을 바라봤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아빠 울었어, 나 들었어, 방문 너머로. 광식은 조용히 몸을 돌려 등을 보였다. 나는 그냥 우리 가족이 예전 같았으면 좋겠어. 지우의 말에 미지는 눈을 감았다. 우리도 그래, 지우야, 엄마도 같은 마음이야. 하지만 어떤 일은 지나가야만 해, 이해하겠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일어섰다. 이제 나도 알고 싶지 않아, 그런 거 다. 그녀는 조용히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광식은 소파에 고개를 묻고 숨을 내쉬었다. 미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미지는 안방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아침빛이 흐릿했다.
노트북을 열고 메일함을 천천히 훑었다. 수십 개의 메일 속 한 줄에 시선이 멈췄다. 광식 씨 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제목이었다. 그녀는 그 메일을 조용히 클릭했다. 내용엔 익명의 제보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선아 외 다른 여성들과의 내역이 포함돼 있었다. 미지는 손끝에 힘을 주며 스크롤을 내렸다. 호텔 내역 이름 메시지 로그까지 정리돼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고 숨을 들이켰다. 한순간 쿵 하고 가슴을 치는 통증이 몰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의 눈엔 눈물이 없었다.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가족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며 손끝을 멈췄다. 지우가 돌잔치 때 울던 얼굴, 광식의 젊은 웃음. 이제는 모두 꺼내기 어려운 기억이 되어 있었다. 식탁에선 대식이 조용히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광식은 거실을 서성이다 소파에 몸을 던졌다. 지우는 부엌에서 물을 마신 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미지는 문을 열고 식탁에 앉았다. 아버지, 저 광식이랑은 이제 얘기 다 끝났어요. 대식은 신문을 접고 딸을 바라보았다. 이제 이 집안의 문제는 더 숨기지 않겠어요. 광식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미진을 바라봤다. 넌 정말 이대로 나를 밀어낼 거야, 미진아. 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히 말했다. 사랑은 끝나도 책임은 남는 거야. 지우 앞에서 넌 더는 거짓말할 수 없어. 광식은 잠시 말을 잃고 눈을 감았다. 대식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입을 열었다. 그럼 이젠 누가 뭘 어떻게 책임질지 정해야겠구나. 미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서류철을 꺼냈다. 거기엔 이혼 서류와 양육 계획이 정리돼 있었다. 광식은 입을 다문 채 서류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방 안에서 숨죽인 채 문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의 집안엔 말보다 무거운 결심이 흘렀다. 광식은 혼자 거리를 걷고 있었다. 구두 밑창은 젖은 도로 위를 미끄러졌다. 늦은 밤 거리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어깨에 내린 빗방울이 마음까지 적셨다. 도시의 불빛은 흐리게 번지고 있었다. 그는 문득 주머니 속을 뒤적거렸다. 작은 편지 봉투가 손끝에 닿았다. 이틀 전 미진이 남긴 짧은 편지였다. 글자 하나하나가 날카롭게 다가왔다. 그 속엔 말 대신 단어 한만이 있었다. 사랑은 없어도 책임은 남는다고 적혀 있었다. 그는 편지를 접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신호등 아래 그림자 하나가 길게 늘어졌다. 문득 정선아와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다.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리던 오후였다. 카페 안 따뜻한 향기 속에 그녀가 있었다. 처음엔 위로라고 생각했었다. 누군가의 온기를 붙잡고 싶었던 날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웃어주곤 했다. 하지만 그건 잠깐의 숨이었을 뿐이었다. 결국 자신은 누구도 지키지 못했다. 미진도 지우도 멀어지고 있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켰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며 고개가 떨궈졌다. 전화기를 꺼내 정선아의 번호를 눌렀다. 벨이 울리는 동안 손이 떨려왔다. 정선아는 짧게 전화를 받지 않았다. 화면 속 통화 종료 메시지가 떴다. 광식은 고개를 숙이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순간 커다란 외로움이 몰려왔다. 비는 그치지 않고 그의 어깨를 내리눌렀다. 거리에 남은 빗물은 반짝이는 거울 같았다. 그 속엔 더는 자신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정선아는 혼자 조용한 방에 앉아 있었다. 창문 틈 사이로 바람이 느릿하게 스며들었다.
탁자 위엔 미진이 놓고 간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 가장자리를 쓸었다. 사진 속 광식의 얼굴은 너무 편안해 보였다.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감정은 자신도 몰랐다. 정선아는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다. 광식을 처음 본 건 병원 복도였다. 그의 어깨엔 피로가 묻어 있었고 그 눈빛은 지쳐 보였지만 따뜻했다. 그날 그녀는 가족 간병으로 지쳐 있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필요했던 날이었다. 광식은 조용히 커피를 건넸다. 말없이 건넨 한 잔이 따뜻하게 남았다. 그건 단순한 호의라 믿고 싶었다. 그런데 자꾸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게 됐다. 늦은 밤 통화는 점점 길어졌고 서로의 허기를 메우는 위로가 되었다. 처음엔 미진 이야기도 자주 나왔다. 그의 말에선 애틋함보다 피로가 느껴졌다. 그때부터였다.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한 건 우린 친구일 뿐이라고 되뇌었다. 단 한 번 손끝이 스쳤을 때조차 괜찮아, 우린 약한 순간이었을 뿐이야. 정선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지나며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광식은 점점 멀어졌고 그녀는 더 외로워졌다. 그러다 결국 미진에게 모든 게 들켰다. 그녀의 침묵은 공기보다 차가웠다. 정선아는 자신의 방을 천천히 둘러봤다. 어디에도 안식이라 부를 곳은 없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다. 그 안엔 예전 미진의 생일 초대장이 있었다. 그 시절엔 함께 웃을 수 있었다. 지금은 그 웃음조차 죄가 되어버렸다. 정선아는 편지를 꼭 쥐고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아니라 후회가 먼저 흘러내렸다. 지우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방 안 공기는 어딘가 텅 빈 듯 느껴졌다. 휴대폰 화면은 꺼진 채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알람도 없이 계속 시간을 흘려보냈다. 문틈 사이로 작은 빛이 흘러 들어왔다. 거실에서 나는 소리는 너무 조용했다. 그녀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다. 미지는 식탁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광식은 소파에 기대 눈을 감고 있었다. 지우는 조용히 발끝으로 거실을 지나갔다. 부엌에서 물을 따르던 손이 잠시 멈췄다. 엄마, 오늘 말 좀 해줄래요? 그녀가 물었다. 미지는 컵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지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근데 왜 나까지 이렇게 무너지는 기분일까? 광식은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봤다. 아빠는 그냥 잠깐 흔들렸던 거야. 그 말이 더 아프다고 지우는 말했다. 그 순간 미지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지우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가 앉았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눈빛 속엔 흔들림이 또렷하게 비춰졌다. 그녀는 핸드폰을 켜고 메시지를 눌렀다. 오래전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우리 집엔 요즘 비밀이 많아. 그녀는 그때 답장을 하지 못했었다. 이제는 그 비밀 속에 자기도 있었으니까. 지우는 조용히 이불을 덮고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깨어 있었다. 한 문장이 자꾸 가슴속을 떠올랐다. 이 가족은 이제 예전의 그 가족이 아니야. 미지는 조용히 거실 불을 껐다. 대식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반짝였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의자에 앉았다. 아버지, 내일쯤 광식이랑 정리할 거예요. 대식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많이 고민했겠구나, 그 결심. 미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지우한텐 최대한 상처 안 가게 하려고요.
그게 너답다. 대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넌 그 애를 아직 사랑하냐? 미지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켰다. 사랑은요, 언젠간 끝나더라도 상처 준 사람을 오래 기억하게 돼요. 대식은 손을 모아 쥐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말 참 아프다, 미진아. 미지는 입꼬리를 올리려다 멈췄다. 아버지, 나 지우한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요. 그럼 됐다. 대식은 짧게 대답했다. 어른이란 건 결국 그런 거지. 지우가 지금 누구보다 힘들 거야. 미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더 지켜줘야 해요, 우리 둘이서. 대식은 의자에 앉아 등을 기대었다. 광식이 얼마나 무너졌는진 보였지만 그건 변명이 안 돼, 절대.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시간은 앞으로만 흐르니까 우린 앞으로의 선택을 해야지. 미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내일 아침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거예요. 대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이 집의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작았다. 정선아는 조용한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론 오후 햇살이 느리게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식은 커피를 손으로 감쌌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지우가 서 있었다. 또렷한 눈빛으로.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정선아 앞에 섰다. 정선아는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우야, 여기까지 어떻게?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다. 언니도 이 자리에 앉았었죠. 정선아는 입을 열지 못하고 숨을 쉬었다. 나도 다 알아요, 이제는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느껴졌어요. 엄마도 아빠도 웃지 않았으니까. 그 틈에 언니가 있었던 거잖아요. 정선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다. 나는 그냥 위로하고 싶었던 건데. 그건 변명인 거 아시죠, 언니? 지우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나는 아직 어려요. 그래서 더 잘 보여요. 어른들이 어디서 무너지는지, 어디서 눈을 피하는지 다 보여요. 정선아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지우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엄마는 언니랑 친했어요. 그래서 더 상처받았을 거예요. 나도 그거 이해해요, 조금은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선아는 손끝을 움켜쥐었다. 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다시는 우리 앞에 서지 마세요. 엄마를 또 무너지게 만들진 마세요. 그녀는 문 쪽으로 걸어 나갔다. 정선아는 말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햇살은 여전히 창문 너머로 흘러들었다. 하지만 정선아의 그림자는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미지는 새벽녘 부엌 불을 켰다. 창밖은 여전히 어둡고 고요했다. 그녀는 물을 끓이며 숨을 골랐다. 식탁 위엔 서류철이 정리되어 있었다. 광식은 거실 소파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다. 이제 말이 필요 없는 공기였다. 그녀는 조용히 물컵을 들고 거실로 갔다. 광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제 내 결정 받아들일게, 미진.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딸 앞에서 더는 거짓 못해요. 광식은 눈을 감고 숨을 들이켰다. 사랑은 끝나도 책임은 남는 거니까. 미지는 조용히 앉아 시계를 바라봤다. 오전 9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딸의 방 앞에 조용히 섰다. 지우야, 우리 아침 먹자. 문이 열리고 지우가 얼굴을 내밀었다. 그녀는 어제보다 단단한 얼굴이었다. 광식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다. 식탁 위엔 3개의 수저가 놓였다. 세 사람은 처음처럼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분위기는 전과 달랐다. 말보다 조용한 이해가 흐르고 있었다. 아무도 웃지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봤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모든 건 끝났지만 아직 남아 있었다. 미지는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다. 그리고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지금까지 시파대운을 잡아라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라디오 드라마 예고편을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달빛 드라마 되겠습니다. 행복하세요.